네, 아침밥 공부 워커치가 풀어보는 2019 EBS 영독 2강 1번 빈칸 추론 문제고요. 이거 선생님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왔는데 굉장히 빨리 풀었어요. 한 4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자, 요렇게 단어빵꾸 유형의 빈칸 추론 문제가 31번 문제 정도에서 네, 많이 나오죠. 31에서 34번까지가 빈칸 추론 문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보통 요 맨 앞에 나오는 유형이 되겠고 가장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주력해야 될 거는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정답이 딱 그렇게 정답 같은 답이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SERC를 잡았을 때 이게 R1, R2, R3를 종합을 해서 R3를 종합을 해서 C를 내고 이거를 다 더해 갖고 C를 낸 다음에 이 C로 보기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이 종합해 갖고 나온 C가 정확하게 이 보기랑 완벽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00%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한 95% 정도만 매칭이 되는데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가장 적절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나머지 거는 한 80% 정도 매칭하고 나머지 거는 뭐 20% 정도만 매칭한다 라고 봤을 때 95%가 가장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문제를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얘가 97%인지 10%인지 매칭률이 이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아예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은 헷갈리게 된다고. 헷갈리게 되는 순간 시간이 10초에서 20초 날아가게 되고 오답률도 네, 다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요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어 실력을 알고 싶다. 내가 고3인데 내가 고3 수준에서 단어를 어느 정도 모를까를 스스로 가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빈칸 추론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그치? 빈칸 추론에 나오는 단어들에서 모르는 게 있냐 없냐를 보시고 자기 수준을 가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어가 현저하게 많이 부족한 거고, 아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다 라고 하시면 단어 수준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대략적으로만, 막 정밀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좀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하향식 개념으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하향식으로 안 풀린다면은 SERC 종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SERC 종합해서 풀었는데 보기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역발성을 도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한번 요거 3개로 나눠 갖고 한번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 볼게요. 네, 감정은요 중요한 링크래요. between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과 문화 사이에서, 즉 인간의 본성하면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인간과 문화 사이에서 연결을 지어주는 게 뭐래요? 이게 감정이래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 S 잡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기본적으로 소재는 감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감정이 중요한 링크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정 좋아 요 정도로만 S를 잡아볼게요. 감정 좋아, 감정 좋아 이렇게만 잡아주시고, The analysis of the place of emotions in human beings is extensive. 자, 이런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감정은요, 감정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긴 역사를 지녔대요. extensive 하면 약간 이렇게 확장된이라는 뜻이죠. 확장된 역사라는 거는 뭐예요? 역사가 이렇게 길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짧은 역사가 아니고 확장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가 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It starts appropriately with Darwin and his 아무튼 다윈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윈이요 믿었대요. That many, 나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감정적 표현들, 인간에 있어서의 감정적 표현들은 요거래요. 자, 그러면은 기준 확장이 하나 있는데, S1은 감정 좋아하고 S2는 그래서 다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정이 좋긴 좋은 건데 감정은 뭐뭐다 라고 다윈이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expectation을 뭘로 잡아 주셔야 돼요?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인간에 있어서 감정은 무엇이다 라는 이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특징을 찾으러 다니자 라고 expectation을 잡고 글을 읽어 주셔야 돼요. 자, 즉 이 밑에부터 읽으면서 우리는 뭘 예상을 하면서 뭘 expectation, 뭘 기대를 하면서 읽어야 돼? 아, 감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특징을 얘기하는구나 를 정리를 해주면서 읽어주시겠다고 전략을 짜면서 보시면 되겠죠. 조금씩 읽어보면서 이제 감정에 대한 특징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In making his case, Darwin drew on 4 kinds of evidence. 자, 4가지 증거를 들었대요. 그러면은 repetition 4개가 나오겠구나. 친절하죠? 숫자 4이라는 단어를 써서 친절하게 repetition 몇 개가 나올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자, he pointed out that 몇몇의 emotional expressions는요, 나타난대요. In similar form, in many non-human animals. 자, 인간이 아닌 동물들한테 많이 나타난대요. 즉, 동물들한테도 나타난대요. 인간과 똑같은 감정의 특징 1, 동물들한테도 나타난다. 자, 두 번째, some emotions also appear in very young children. 자,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아가들한테도 감정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Before much of the 어쩌고저쩌고. 문화적 학습이 나타나기 전에.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오겠네. Some are expressed in identical ways by humans born blind. 자, 요렇게 장님으로 태어나갔고, 그래서 따라서 unable to mimic the appearance of gesture or experience. 자, 이런 외형을 따라할 수 없는, 그치?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남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 그치? 남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그 문화적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 같은 거를 따라할 수가 없는데, 그치? 그렇게 따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 감정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장님한테도 나타났고요. Finally, 네 번째, many emotional expressions appear in similar form across all human groups. 자, 모든 인류한테도 나타났대요. 자, 일단 선생님은 어디까지 읽고 단서를 잡았냐면요, 사실 여기까지 읽고 요거 2개 읽고요, 거의 정답이 끝났습니다. 동물들한테도 나타나고 아가들한테도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후천이 아니고 선천이다 라고 선생님 개념 자꾸 보기 들어가 봤는데 바로 선천이 나와서 정답을 찍었었거든요. 이게 선천 후천 개념은요, 수능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죠. 수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미친듯이 많이 나오고요, 편입시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선천 후천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형을 갖고 놀고, 남자아이들은 축구 막 공 차면서 놀고, 장난감 갖고 놀고, 로봇 갖고 놀고, 요런 게 과연 부모들이 가르쳐서 혹은 주변에서 알려줘서 일어난 일인가? 후천인가? 혹은 얘네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인가? 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수능에서. 네, 그래서 요 2개를 종합을 해보면은,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질 않았죠. 그쵸? 그리고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여기 나와요. 아, 요거는 저거였네? 아가들 얘기였네? 아무튼 간에 아가들도 배우지 않았죠. 장님들도 배운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학교나 학원이나 주변의 문화 혹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 요거는 후천에 대조되는 개념. 아, 선천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선천 후천 개념이 정확하게 몰랐다. 아, 선천이란 개념, 선천이 뭔지는 알고 후천이 뭔지는 알겠지만 수능에서 선천 vs 후천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못 잡았다면, 사실 요거를 바로 여기까지만 읽고도 선천 후천이 나온다, 뭐 그런 개념을 새로 잡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천 후천 개념을 제대로 배웠다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천 후천 개념을 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 R을 정리를 해갖고 뭔가를 낸다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약간 도는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향식이 괜찮고요. 하향식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야 됐고, 그러면은 체감 난이도가 확 높게 됩니다. 자, 하향식으로 풀었다면 체감 난이도가 확 낮고요.
그냥 요거를 종합해서 내가 단서를 종합해서 문제를 그냥 풀었다. 선천후천 개념 없이 풀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선천후천 개념으로 풀었다면 그냥 1번이 정답이니까 나머지 거로 지우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만약에 SELC 그 근거로 그냥 아래 종합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냥 이러니까 이거다. 선천후천 개념 없이 그냥 풀었다라고 했으면은 역발상이 필요했습니다. 역발상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봐요, 선생님은. 역발상이 뭐냐면요. 이 보기가 들어갔을 때, 이 보기가 과연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령 프레딕티브라는 예상이 나왔다면 인간에서 있어서의 감정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람이 요러한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감정이 나왔겠고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런 감정이 나왔겠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던가 혹은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설을 세워봤어.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어두컴컴한 방 안에다가 가둬 놓고 어떤 사람들은 밝은 방에다가 이렇게 박아놔 봤는데 얘네가 더 슬플 거라고 예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겠고요. 펑셔널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이용해갖고 그치 이게 기능적이라는 뜻인데 감정이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정이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감정이 이 감정 자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플러스 추가적인 기능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 를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감정이 뭐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감정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거나 내가 뭐 웃으니까 뭐 돈이 들어왔다. 웃으니까 성적이 올랐다. 라는 등의 감정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한다. 효과를 낸다. 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즘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치? 그 다음 감정이 contagious 때 전염성이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이게 복이라면 요 밑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겠어? 감정이 퍼진다. 한 사람이 웃었더니 다른 사람도 웃고 한 사람이 슬펐더니 다른 사람도 슬펐다. 라는 식의 내용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이 전달이 되는 전달류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지문이 아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역발상을 해줘갖고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구나를 찍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천후천 개념이 없었다면. 네, 이 역발상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치밥 공부 후기 중에 특히 이 명문대를 간 애들 있죠. 되게 우리가 소위 좋다고 얘기하는 대학교들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선생님이 성균관대 나왔으니까 성균관대도 포함을 할게요. 아무튼 굉장히 명문대를 나온 애들이 후기를 보면 하나같이 다 역발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고득점일수록 이 보기 두 개를 대결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보기가 두 개가 넘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두 개를 대결을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역발상이기 때문에 역발상 연습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보기가 두 개가 많이 남는다 했을 땐 역발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지문은 역발상 없이 선천후천이라는 하나씩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뭐 그래서 문제는 선천후천 개념을 제대로 도입했다면 40초 컷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독 2강 1번 풀어봤습니다.